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승리가 아니라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 높이를 재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백악관의 시계가 가리키는 진짜 시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난 30년 미국의 중동 정책은 피로 얼룩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시 가문은 너무 순진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지나치게 유약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희생되었고 중동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한 외과 수술식 포획 전략과 예루살렘의 성서적 예언을 결합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알 한 방으로 적을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전쟁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 국제사회의 법정에 세우는 냉혹한 역사적 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 위가 아닌 한 남자의 신념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한 체스 게임을 해부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준비한 이란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전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현장에서 사살하지 않고 굳이 미국으로 압송했을까요? 미군의 드론 기술이라면 그를 조용히 제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식 힘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독재자가 전장에서 포탄에 맞아 죽으면 그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영원한 순교자가 됩니다. 그 죽음은 신화가 되고 복수의 명분이 되어 수십 년간 꺼지지 않는 테러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맞이한 최후를 기억합니다. 그가 거리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을 때 서방 세계는 환호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리비아는 구심점을 잃고 수많은 군벌이 난립하는 무정부 상태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질서를 가져오기는커녕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뼈아픈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두로를 죽이는 대신 살려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건 매우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 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해야 하는 모습. 그 순간 그는 혁명가나 영웅이 아니라 그저 비루한 마약 사범이자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신비감은 사라지고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 정권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체포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선도 정확히 이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메네이를 폭격으로 제거한다면 그는 시아파 이슬람의 성인이 되어 이란 국민을 반미 성전으로 결집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생포하여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세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저지른 자국민 학살과 부패가 전 세계에 생중계될 때 신권 정치의 거룩한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체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지도자에게는 엄청난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 망설임 때문에 역사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비겁한 선택이 30년 후 어떤 괴물을 키워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순한 중국의 내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리더십의 거대한 도덕적 시험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이 자유의 수호자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그는 탱크 앞에 선 학생들의 절규보다 베이징 권력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겉으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뒤로는 덩샤오핑에게 친필 비밀 서신을 보내며 관계 회복을 구걸했습니다. 이는 마치 1973년 파리 평화협정 당시 미국이 동맹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발을 뺐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워싱턴의 기류는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독재자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결국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일한 판단의 대가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중국 공산당 정권은 미국의 묵인하에 경제적 힘을 키웠고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패권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이 경제 제재와 외교적 단절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지정학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멍청한 정치인들이라고 비난할 때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 악어가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결국 당신을 잡아먹게 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 이란을 향해 그토록 가혹해 보이는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는 선대 대통령들이 남긴 유화 정책이라는 빚을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픈 자비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물러서서 문제였다면 그 아들은 정반대의 실수로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시, 이라크라는 늪에 미국을 처박아버린 아들 부시의 오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그토록 워싱턴의 전쟁광들을 혐오하는지 그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쳤다면 아들 조지 W. 부시와 네오콘 세력은 정반대의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 땅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국가 건설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수조 달러의 세금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오는 대신 이슬람 국가 IS라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장 큰 적국인 이란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0년 동안 공화당 주류를 향해 그토록 맹렬한 비난을 퍼부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이라크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수합병 실패 사례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가 평화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길 수 없는 방식 혹은 이겨도 손해보는 방식의 전쟁을 혐오할 뿐입니다. 그는 왜 우리가 이라크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오하이오의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적은 부수되 점령하지 않는다. 위협은 제거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에서 트럼프는 절대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테헤란을 점령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시의 낡은 대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만의 새로운 전쟁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방정식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을 이미 전장에 배치했습니다. 펜타곤의 관료들이 4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단 7일 만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광인, 바로 그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단기 속결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군들과는 종자가 다른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압도적인 속도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수 있는 인물, 바로 존 데니얼 댄 키니 장군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2018년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워싱턴의 엘리트 장군들은 트럼프에게
IS를 격퇴하는데 최소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교전 수칙과 보급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트럼프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키니 장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얼마나 걸리겠소? 키니 장군의 대답은 트럼프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카카, 제게 정권을 주신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밀어붙여 가루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는 정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IS의 주요 거점을 순식간에 붕괴시켰습니다. 트럼프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니 장군은 미 국방부 펜타곤 특유의 미려터진 관료주의를 혐오합니다. 그는 육군 주류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주 방위군 출신이라는 비주류의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인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해온 작전 역시 키니 장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땅을 점령하는 구시대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첨단 정보자산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적의 수뇌부만을 정밀 타격하는 외과수술식 공습의 대가입니다. 지금 이란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란의 영토를 점령할 필요도 민간인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테헤란의 권력 핵심부, 그 썩은 머리만 정확하게 잘라내면 몸통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이 날카로워도 그 칼을 휘두르는 명분이 부족하면 그것은 단순한 사륙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키니 장군이 이토록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군사 전략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작전 지도 대신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인구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서 혹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능력이 필요해서일까요? 그것은 피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펜타곤의 전략 보고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지지층인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이 공유하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신이 정해둔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드라마이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시계바늘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속적인 비즈니스맨처럼 보이지만 그의 통치 철학 깊은 곳에는 이 언약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란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단순한 지정학적 경쟁자를 넘어섭니다. 현재의 이란 신정체제는 신의 섭리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자 무너져야 할 바벨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 특유의 타이밍 감각, 이른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충동적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란 문제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이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즉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국제사회의 룰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이 오기를 말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군사적 행동이 단순한 침략이 아닌 정의로운 심판이자 구원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작전은 석유를 얻기 위한 전쟁도,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뒤틀린 역사의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문명은 원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관용의 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의 억압적인 이란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스럽고 친서방적인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고 이스라엘과의 평화 공존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는 진정한 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는 2026년의 이란은 바로 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성경적 예언과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테헤란의 거리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시작된 이란의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붕괴와 사회적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은 더 이상 개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신권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대규모 처형과 무력 진압은 정권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반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우려를 표하는 기존의 외교적 관례를 걷어찼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이란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백악관은 즉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 개시 전에 수행되는 전형적인 고사작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상황을 가장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과 핵 개발 노하우를 공유해온 불량국가 형제들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핀셋처럼 집어내어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평양에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 공포스러운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을 지원하여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적인 외부 타격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중대한 군사적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에 미군의 스텔스기가 날아오르는 순간 중동은 물론 아시아의 안보 지형까지 성두리째 뒤흔들릴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트럼프는 MIJA, 즉 Make Iran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외치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친서방적이고 화려했던 페르시아 문명국가로 되돌리겠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청사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억지로 이식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란이 미사일과 테러를 수출하는 광신도 집단이 아니라 석유를 팔고 미국의 보잉 비행기를 사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경제적 파괴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썩은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듯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폭탄보다 무서운 관세와 고강도 제재를 먼저 퍼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 독재 정권의 통제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그 폐허 위에서라야 사방과 선을 잡을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싹틀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담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과 이란의 막대한 자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결합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꿈꾸는 진정한 중동의 평화, 즉 총칼에 의한 강압이 아닌 상호 이익과 번영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란 사태는 단순히 중동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0년간 미국이 저질러온 외교적 실패와 안보적 무능을 바로잡는 거대한 수정 작업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놓친 초난문의 교훈, 아들 부시가 망쳐버린 이라크의 수렁, 그리고
오바마가 방치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직무유기까지. 도널드 트럼프는 이 모든 과거의 부채를 청산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원칙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돈을 쓰는 호구 같은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방식은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적에게는 공포를, 동맹에게는 확실한 이익을, 그리고 자국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친서방적이고 실용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확보됨과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따릅니다. 앞으로 며칠, 길게는 몇 주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요동치고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산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격변의 시기를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을 읽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며 기회를 포착하는 현명한 관찰자가 되시겠습니까? 국제 정세는 밥상머리 수다가 아니라 내 주머니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안전벨트도 단단히 매셔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와 키니 장군이 써내려가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과연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지 저 KB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일 뿐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